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그 감독 원래 그 전부터 좀 맨유를 잘 잡는다. 오자마자 첫 경기에서 하루빨리 좀 호날두를 좀 치워야 돼. 약간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스네이트 감독이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오늘은 다시 중위권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이제 저희가 중위권 이야기 10편을 벌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편씩이나 맞이했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없죠? 자리가 저희가 사실 중간중간에 몇 개를 빼서 이제 10편이 사실 아닌데 10편이라고 치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녹음했어요. 저희는 저번 주에 말했지만 저희는 녹음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안 나가실 뿐이에요. 네, 저희는 거의 매주 화요일에 녹음을 하고 그래서 매주 진행을 했는데 뭐 중간에 몇 개 유실을 냈더라고요. 뭐 유실도 유실인데 뭔가 마이크가 알아서 스스로 꺼지는 그런 그건 청사도 좀 있었고 굉장히 좀 대참사 좀 네. 예, 그래서 좀 아쉽고 어쨌든 이제 중위권 이야기가 10회를 맞았는데 이런 대소식이 떠버렸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큰 일이 떠버렸습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애매한 저희 팀과 일인가요? 관련된 일이지만 네. 저는 솔직히 막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수습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겠지만 어떻게 스노우볼이 고를지 모르겠다는 거고 이게 아직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는 이번 주 녹음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먼저 네. 소튼과 에버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소튼이 가장 메인이니까 소튼을 좀 뒤에 미루죠. 그렇죠. 이번만큼은 소튼이 완전 메인이고 네, 언제 또 감독이 잘리겠습니까? 이렇게 스포를 해버리시나요? 물론 에버튼도 솔직히 이번 경기 메인이긴 하거든요. 네. 완벽하게 처리해버렸는데 근데 아하. 이거를 소튼이 비빌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버튼 얘기부터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버튼은 이번 라운드에 이제 레스터랑 만났는데 로버즈의 벽은 높았습니다. 네, 로버즈한테 2대 0으로 네. 패배を받았죠. 2대 0으로 패배했는데 이게 단순히 패배한 거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경기력적으로도 완벽하게 발렸습니다. 네, 그 경기를 제가 좀 약간 좀 그리고 골 장면 같은 거 봤는데 네. 틸리망스가 엄청난 골을 넣었더라고요. 네, 틸레만스의 엄청난 원더골도 있었는데 그 전부터 시종일관 이제 레스터가 경기 전체를 좀 지배하는 좀 그런 경기 양상을 띄었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이 이제 램파드가 좀 이번에는 웬일인지 네. 공격적으로 나가더라고요. 램파드가. 네,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나가서 오나나를 아예 올려버리고 좀 4-1-4-1 느낌으로 걔 혼자 포백을 묘하게 만들어버렸는데 뭐 좀 뒤에 레스터 관련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할 거지만 로저스가 정말 에버튼의 전술을 잘 파헤쳐 왔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으로 오나를 올려버린 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공격 쪽은 역시나 또 세부 전술이 아예 없는 램파드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네, 주먹구구식 그거에서 해주 축구거든요. 근데 공을 어떻게 주면은 공격수가 너가 알아서 해줘. 네, 해주 축구였는데 이번에 이어비도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이어비도 완전 막혀버리고 그리고 양 윙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네, 뭐 그래갖고 일단은 경기 내용도 결과도 완벽하게 발려버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로 인해서 지금 뭐 이미 스포를 하셨기에 좀 더 말하지만 이제 하슬리틀이 뭐 어느 정도 재앙 라인에 속하면서 경질이 됐잖아요. 네, 이미 사실 재앙 라인에 들어가 있긴 했죠. 재앙 라인에 있던 감독이 그렇게 다 나갔는데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제 로제앙이 로버지로 승급됐고 네, 죽순저스죠. 네, 죽순저스 진짜 증명하고 3년 차에 죽순저스 진짜 증명하고 있고요. 무섭다. 근데 중요한 거는 램파드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쇼통. 네, 쇼통의 제왕. 막 팬들과 엄청난 쇼통을 한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정말 좀 램파드를 지지하는 의견이 정말 강했는데 이번 경기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경질에 관한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팀 입장에서는 좀 그나마 반길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좋은 뉴스인가요? 좋은 뉴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쇼통 약간 현지 팬들이 좀 벗어났다. 그렇죠. 좀 이제 깬거죠, 꿈. 꿈 깼다. 네. 실질적으로 리그 테이블을 보니까 우리가 밑에 있거든. 그래 콩깍지가 이제 까질 때가 됐죠. 그쵸. 좀 많이 성적을 딱 직시할 때가 되긴 했죠. 많이 버텼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고무적인 것 같고
뭐 여기서 더 해봤자 네. 뒤에 있는 얘기가 더 임팩트가 세기 때문에 좀 더 분량 그렇죠. 몰아드리겠습니다. 네, 에버튼은 어차피 뒤에 좀 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드디어 이제 사우스햄튼의 하스니틀 감독이 경질됐는데 네. 솔직히 동근 씨 같은 경우는 조금 하스니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옹호? 그러니까 중도 옹호, 중도 옹호 좀 그 정도의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하스니틀 경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를 입고 바지를 던져주셨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중도 옹호였던 게 네네. 이제 이 사람을 잘라도 대안을 그럼 누가 할 건데 그쵸. 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안 나오고 있는 꼬라지가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혹시 어떤 대안이 나오고 있나요? 이제 이브리그의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 이브리그 루턴타운 이끌고 네. 있는 네이선 존스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팀이 지금 18위로 아주 그냥 성적은 밑에 깔려 있고 일단 소튼의 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솔직히 스쿼드에도 얘가 축구를 잘해라고 소개해 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다 약간 다른 팀 가면은 이게 얘가 주전일까? 이런 싶을 선수가 많을 정도로 고민이 많은 스쿼드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브리그 감독? 이게 맞나? 약간 싶습니다. 하스니틀이 보여준 경기력과 이제 결과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소튼을 좀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브리그 감독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이제 좀 그래도 약간 젊고 유능한 지도자 막 이런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팬들은 그래도 만약 선임이랑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감독이 예전에 스토크를 잠깐 챔피언십 맡았다가 이제 말아먹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믿기 힘들죠. 네, 그래서 그 스토크도 2부 리그 있을 때 말아먹었는데 1부 리그 팀은 얼마나 더 말아먹겠냐 이런 약간 킹미적 가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저 같아도 만약에 램파드가 잘리고 만약에 2부 리그에 있는 어느 정도 젊은 감독이 데려온다 그러면은 저는 에버튼 팬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네, 그리고 막 팀이 강등 위기에 있다 네. 이런데 이거 약간 도박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감독 선임을 좀 날로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이게 생각 맞나? 없이. 네. 그리고 이제 하즈니틀의 경질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하즈니틀이 뉴캐슬전에 4대1로 시원하게 떡 발리면서 경질을 당했죠. 네, 그러니까 엄청 좀 경기력적으로도 좀 밀렸다고 봤는데. 네, 근데 사실 기대 득점은 소튼이 더 의외로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처말아 먹으신 공격수들의 활약이 엄청나게 컸는데 역시 이번에도 또 공격수들이. 네, 그 체아담스 씨가 하나 말아먹으셨고 엘리누 씨가 하나 시원하게 말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름에 격수 안 사준 게 이렇게 큰 나비 효과가 돌아오고 말았는데 그래 어쨌든 여름에 격수 안 사서 하즈니티 경질당했다. 네. 이건 또 아닌 게 이제 최근에 DS 리틱이 글이 또 올라오셨더라고요. 무슨 뭐가 올라왔나요? 경질되자마자 올라온 네, 이제 건가요? 보통 이제 예전에 네. 이제 에버튼도 감독이 많이 경질돼서 아시겠지만 그쵸. 이제 감독 경질 전문가로서 잘 네. 아시겠지만 이제 글이 올라오잖아요. 감독 경질되면은 비하인드 스토리다, 뭐 어쩌고 저쩌고다, 뭐 이렇게 해서 글이 올라오는데 그게 진짜 개꿀잼이에요. 그게 진짜 야 이건 좀 심한데? 약간 이렇고 싶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소튼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가요? 많습니다. 다이내믹합니다. 일단 뭐 선수 브라 세트 메뉴부터 시작을 해서 선수 브라. 네. 일단 이거 선수당 일단 이거 브라는 하고. 일단 기본 세트 메뉴로 네. 들어가고 막 소통 부족 막 그리고 성적에 대한 선수들의 의구심 약간 이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이제 동근 씨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걸 네.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언급됐던 얘기들이 다 하나둘 맞는 얘기가 된 거네요. 그렇게 네, 뭐 따지고 보면. 안땡 굴뚝에 연기가 쏟아올릴 수 없듯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뭐 경질로 이제 좀 공개가 된 거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좀 선수단이 이제 하즈니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후반에 이제 성적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네. 과연 이게 맞나? 하즈니틀이 지도하는 대로 했더니 이게 성적이 안 나오지 않나? 그러면 이게 맞나? 약간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라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하즈니틀에게 의구심을 품었다. 그리고 또 하즈니틀이 이제 약간
지도 같은 걸 할 때, 그리고 막 선수 교체 투입 지시를 할 때, 약간 만약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골을 놓쳤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야, 너 몸 풀어 가서 약간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요. 아, 이거는 근데 살짝 좀 그 경기를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교체하러 들어간 선수 입장에서도 아, 나도 실수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쵸. 선수들 입장에서도 약간 감독이 좀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 아, 감정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순간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네. 약간 변화를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아무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이거 뭐 내부적으로는 좀 골만 있었네요, 문제들이. 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물론 이런 기사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네네. 있지만 킹리적 가심을 더하게 하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아, 어떤 영화인가요, 이번에 네, 또? 이게 약간 네. 보통 이제 감독이 떠나면은 선수들이 거의 뭐 작별 인사라도 올려주잖아요. 그쵸. 그래도 막 훌륭한 코치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모든 걸 다 줬고 막 패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베니테즈도 올라왔었어요. 네, 베니테즈한테도. 베니테즈가 올라왔는데 하제이트한테는 단 한 명만이 글을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 한 명만요? 네. 한명 빼고가 선수단 아니고 중에 단 단 한 명. 누군가요? 월콧이 아, 잠깐만. 월콧만 글을 올리고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월콧- 지금까지는요. 월콧은 근데 솔직히 접점이 별로 없는 그거 선수잖아요. 근데 월콧은 사실 하제니트랑 함께 한 지 한 1년? 네. 1년 됐죠? 네, 1년 됐죠. 1년밖에 안 된 선수만 글을 올렸다는 거는 약간 좀 킹리적 가심이 들게 하지 않나. 보통 써주거든요. 그 예전에 그 토트넘에 있었던 마크 유스나 막 PL 이런 감독들도 써줬어요, 선수들이. 그래도 막 수고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아무도 안 남기고 보면은 이거 약간 진짜 냄새가 좀 구리게 나네요. 좀 이걸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 99.999%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언가 문제가 네. 있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뭐 선수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좀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감독이 떠났으니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뭐 얘기는 나왔듯이 일단 챔피언십 감독을 좀 물방에 두고 있고, 그러면 당분간은 영입될 때까지는 좀 감독 대행 체제로 일단은 움직이는 건가요? 네, 일단 루벤 셀레스 코치가 네. 잠깐 감독 대행을 맡아가지고 그 셰필드 웬즈데이 에픽 그 리그컵 경기를 네네. 지휘를 하고 그다음 경기가 리버풀전인데 리버풀전에 그 사람이 맡을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솔직히 그 전에 감독을 선임을 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왜? 굳이 어차피 질 텐데. 아니 그냥 월드컵 기간 동안 천천히 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감독 매물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당장 이제 오늘 이제 11월 8일인데 이제 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에 그 리그컵. 네, 리그컵 경기가 있고 이번 주가 이제 월드컵 직전의 마지막 라운드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이왕에 어쨌든 간에 한 라운드 솔직히 더 뭐 잡을 수 있는 팀이면은 잡고 가면 뭐 좋겠지만, 솔직히 리버풀이랑 소트는 어느 정도 좀 체급의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안필드입니다. 그쵸. 안필드 가능성이 0%입니다. 네. 솔직히 그걸 이길 수 있을 가능성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농사 이후 더 이제 긴 기간의 농사를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팀 상황에서 과연 이 월드컵 기간을 걸으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약간 클럽의 결정이 약간 이해가 약간 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좀 얘네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약간 클럽 보드진에 대한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구단주가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얘네면 선여지 했는데 약간 얘네도 아닌가? 약간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튼이 그동안 좀 감독 후보로 거론되었던 게 약간 다른 팀의 감독을 좀 유망한 감독을 데려오고 싶은가 봐요, 지금 보드지는. 그래서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그리고 좀- 노팅엄의 스티븐 쿠퍼,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 간 데즈르비도 물망이 있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살짝 좀 뭔가 좀 불가능한 좀 옵션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사옵션이 막 네이선 존스였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 현실 자각을 좀 실현 가능하지 못한 옵션이긴 하지만 테데스코도 어느 정도 물망이 있었던
없다고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말씀해 음. 주셨는데 네, 그렇죠. 테데스코는 어떻게 좀 그냥 찌라시로 끝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 보면은 그냥 그거는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좀 아직 백수로 계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분들을 좀 한 번만이라도 좀 찔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카즈니틀도 그 백수로 놀고 있던 거 어떻게 찔러봤는데 갑자기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한번 찔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이거는 좀 선을 넘는 질문이긴 하지만 공공재 감독까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근데 공공재 감독 중에 사실 놀고 있는 감독분이 사실 빅쌤이요? 아 사실 빅쌤 오면은 일단 잔류 확실하긴 한데 네. 저희 팀에 뚝배기 격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런던을 런던을 약간 큰 그림이었네 양반 이거. 죄송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 잘 봤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판매를 한다. 뭐 소튼 입장에서는 좀 이제 월드컵 이제 기간이 끝나면서 좀 감독들이 좀 대거 이제 연쇄 이동할 때 그 타이밍을 좀 잘 노리는 게 소튼 입장에서는 좀 이제 유일한 타이밍인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걱정이 됩니다. 진짜 어떤 쓰레기를 또 데리고 올지. 근데 또 잘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쵸. 뭐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하제니트 그래도 많이 사랑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클럽에 한 5년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감독?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이 약간 좀 비극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살짝 소튼도 경기력이 어느 정도 괜찮게 잘 나왔기 때문에 하센리틀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감독이구나 싶었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떠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네, 그래도 사실 소튼 감독으로는 제일 오래 재임했던 감독이에요. 한 4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네,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감독들이 한 2년도 못 채우고 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저 포치도 그렇고 쿠만도 네, 그렇게 쿠만도 나갔고 그렇고. 다른 감독들이야 뭐 네. 쓰레기들 한 웅태기가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소튼에서 가장 소튼의 한 에라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데 좀 좋은 감독이 와서 소튼도 다시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노릴 수 있게 도약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좀 약간 팀의 좀 한계에 맞게 팀의 지금 스코어 상황에 맞게 좀 전술을 짰으면 좋겠어요. 하이튼이 좀 그런 점이 좀 최근 들어와서 좀 아쉬웠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소튼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다음 이제 감독 선임되면은 그때 또 얘기해 보죠. 그때는 특집으로 한번 다루죠. 네,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저 궁금하거든요. 네.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동근 씨의 이제 뭐 PPT가 시작됩니다. PPT가 자 경기 다 보고 전술 칼럼 다 뒤져보고 얘가 누구지? 하고 찾아보고 그때 기대하세요. 진짜 인터넷 사이트 다 뒤져보고 막 이름 다 쳐보고 내가 얘가 보기에는 그렇구나 이러고. 내가 보기에는 뭐 그 전술 쪽지 팀 있잖아요. 네. 그걸 능가하는 이제 능가하는 PPT가 나오는데 이찬 씨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쵸.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장르 강제 인재가 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소튼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중위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위권 뉴스 하니까 아까 이제 얘기할 게 있죠. 이제 에버튼이랑 상대했던 팀. 그쵸. 로버지의 부활이 이게 1번 얘기인데 에버튼 얘기를 좀 짧게 한 이유도 뒤에 이제 로버지의 레스터에 관해서 좀 다루기 때문에 좀 살짝 빼놓은 거긴 하거든요. 네, 이제 어떤 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감독직입니다. 그쵸. 꺾이지 않았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죽순 테타가 있듯이 죽순저스는 죽순저스.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엄청난 기록을 다시 보여주면서 초반에 리그 꼴찌를 찍었던 시절이 무색하게 이제 굉장히 성적을 잘 거두고 있는 레스터입니다. 좀 뭐 최근 뭐 5경기만 놓고 보면은 3승 1패로 지금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1패가 맨시티니까, 네. 맨시티는 뭐 자연재해니까 뭐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경기, 일단은 뭐 결과도 1대0으로밖에 안 졌기 때문에 뭐 레스터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줬던 이제 결과값인 것 같고, 그리고 에버튼 경기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스터 팬 한 분 데려와서 저 솔직히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요? 저는 에버튼이랑 레스터 만날 때 최근 경기에서는 듀스베리올이 가장 무서운 선수. 듀스버리올. 이제 듀스버리올 그 레스터 그쪽 약간
탭 같은 게 있어요. 네. 탭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쪽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듀스버리오를 검색을 하면은 사람이 이런 욕을 할 수 있구나. 아니 사람 이름 가지고 이런 욕을 할 수 있구나도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에버튼 저번 시즌에도 그렇고 주스버리 홀을 만날 때마다 중원이 완전 주스버리 홀한테 찢겼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스버리 홀이 아예 우측 윙 쪽에 있다가 메디슨이 아예 올라가면서 주스버리 홀을 아예 우측면에 비워놓고 주스버리 홀이 이제 좌측까지 올라와서 좌측 하프 스페이스 3선과 수비수 사이에 위치하면서 수쪽 우위로 가져가면서 거기서 이제 하비반스랑 같이 합을 이루는데 하비반스 그러면서 아예 측면 쪽으로 벌려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비반스 아예 프리로 되고 이제 듀스버리오를 콜먼이 마크하게 된 상황이 오면서 이게 좀 로저스의 이런 세부적인 공격 전술에 저는 정말 감탄을 받거든요. 와 이게 감독이지 이러면서. 와, 콜먼을 저렇게 잘 공략을 할 수가 있구나. 콜먼을 잘 공략한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에버튼 수비를 아예 잘 파괴시켜 아예 파괴법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와, 역시 로버지. 이거를 로갈량의 네, 신묘한 전술. 진짜 로저스가 너무 잘 해갖고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좀 잘 안 올렸는데 오랜만에 그 카페에다가 리뷰를 살짝 올렸는데 일단은 듀스버리 홀이 정말 그런 식으로 잘했고 더 놀랐던 거는 이제 에버튼의 이제 양 풀백이 어느 정도 좀 전진하는 것도 감안해서 아예 수비수를 다 맨마킹을 해버리면서 전방 압박을 걸어버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서 틸레만스가 좀 자유롭게 되니까 틸레만스랑 메디슨은 계속 틸레만스는 이제 주스바리올 메디슨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한 명씩 프리가 되니까 이거를 걔 혼자 맡기는 정말 역부족이었고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파드가 이번 경기에서는 오나나를 위쪽으로 올려버리니까 네. 이게 수적 우위에서 레스터가 계속해서 먹고 들어가갖고 더 이제 레스터가 공격 전개안에 편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레스터가 좀 부진했을 때 4-2-3-1이나 이런 식으로 중원의 수비를 좀 내렸어요. 아무래도 좀 뒤쪽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제 로저스가 레스터에 처음 왔을 때 썼던 4-1-4-1 전술을 이제 약간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자신의 조직을 꺾고 끄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경기에서 자그마치 5승을 기록을 했나요? 그쵸. 7경기 5승입니다. 네, 5승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클린시트가 5회예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정말 수비력도 개선이 됐다. 근데 왜 진작에 안 썼을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자기만의 이상적인 전술이잖아요. 네.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이제 뭐 벵거도 그랬듯이 네, 아름다운 축구를 하고 싶은데.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기를 5분만 보고 싶다. 로저스도 마찬가지로 그 낭만의 나 4-2-3-1 쓰고 싶은데 낭만의 로저스가 또 하다가 이제 이성의 끈을 잡은 거죠. 네. 살아야겠다. 네, 살아야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꺾이지만 않으면은 그 전술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뭐 의지야 그냥 꺾을 수 있는데 감독직은 못 꺾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생각하는 실리를 좀 갖고 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부상자들도 많았는데 부상자도 어느 정도 돌아왔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바우트 파스인가요? 이 선수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원래 그 전부터 에메리가 좀 맨유를 잘 잡는다. 특히 저번 시즌부터 계속해서 좀 기량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나마 미들맨이었던 포파나도 좀 바로 첼시로 갔던 상황에서 누굴 믿고 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또 신성이 또 한 명 탄생하면서 바우트파스가 정말 빌드업부터 이제 수비적인 모습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수비 안정감에 바우트파스가 좀 일조하는 게 좀 큰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바우트파스가 거의 주전으로 뛰면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 7경기 5회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결국 바우트파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터는. 네, 맞습니다. 레스터에 대해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그 감독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굿 이분이자 굿 이분. 네, 에메리가 이제 이번 라운드는 아니죠. 저번 라운드 맨유와 맞붙었습니다. 네, 맨유와 맞붙어서 데뷔전에서 보란듯이 3-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원래 그 전부터 에메리가 좀 맨유를 잘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솔직히 오자마자 첫 경기에서 네, 이렇게까지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어요. 네, 특히 이제 아스톤 빌라가 저번 경기에서 뉴캐슬한테 4대0 패배를 당했던 네네. 팀인데 이 팀에 이렇게 대패를 당했던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바로 반전시킨 거는 와, 에메리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날 경기에서 좀 안 써봤던 선수들을 좀 많이 해보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제 선수들 좀 고르는데도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저는 좀 놀랐던 게 베일리가 네. 선발로 기용됐더라고요. 네, 베일리가 사실 이제 그동안 좀 선발로는 잘 안 뛰었죠. 네, 맞아요. 사실 진짜 못해가지고 안 뛰었는데 이제 이 경기에서는 초반 이른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에메리 감독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베일리까지 살려버린 이제 에메리이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와,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날두가 네. 나왔던 게 조금 이제 백기를 들고 시작한 게 아닌가. 네. 요새 그리고 또 이제 바란이 부상을 당하면서 네, 맞아요. 그 자리에 린델로프가 나오면서 약간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바란이나 좀 더 수비적인 선수가 있으면은 리산마도 그렇고 이제 린델로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명이 센터백에 들어가 버리니까 뭔가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맨유가 약간 부진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약간 린델로프가 이 거품 아니냐 이런 소리 들었던 경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기 살펴보면은 호날두가 선발이었고 그쵸. 바란이 없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호날두를 빨리 벤치로 보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샬이 복귀를 해야겠죠. 아니면 공격수 사거나. 빨리 근데 하루빨리 좀 호날두를 좀 치워야 될 것 같은 게, 솔직히 벤치에 앉기도 좀 애매한? 네. 솔직히 벤치를 했을 때 조커로는 아직까지 충분히 쓸 수 있긴 한데, 벤치로 놔두니까 막 중간에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팀 분위기를 저해시키니까 조금은 이제 호날두도 이제 슬슬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슬슬 이제 친정팀으로 네. 진짜 친정팀으로 진정한 보내는 친정팀으로 가야 될 것 스포팅은 같습니다. 무슨 죄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굿이브닝자의 화려한 복귀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치렀고 에메리가 네. 그리고 이제 에메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즌을 치르면서 겨울에 또 아스톤 빌라가 엄청난 보강을 또 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보강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스톤 빌라가 지금 뭐 어떤 식의 전술을 쓸지 아직까지 뭐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여름 이적 시즌에도 돈을 많이 썼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카마라도 데려오고 네, 디에고 카를로스. 데려왔는데 어쨌든 둘 다 부상을 당했지만 이제 두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에메리 감독 입맛에 맞는 스쿼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스톤 빌라에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뭐 포지션이 있을까요? 일단 뭐 센터백이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콘사 밍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 밍스를 쫓아내면서까지 센터백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쵸, 그 그게 밍스가 남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밍스가 남아가지고 그 제라드 경질 경기에 자책골을 넣으면서 제라드를 쫓아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좋아해야 되는 아니면 열사님인가? 진짜 이거 열사인지 뭔가 헷갈리긴 하는데, 약간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나를 그렇죠. 쫓아내려고 했던 제라드를 나를 키워준 빌라를 이렇게 망칠 수 없다 이러면서 제라드를 경질시키려는 밍열사의 민열사의 그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센터백은 확실히 좀 갈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보이고, 그리고 결국 윙 자원이 이제 베일리가 물론 이번 경기는 잘했지만 윙 자원이 필요한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결국 윙 자리에 보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윙자리도 솔직히 뭐 부엔디아도 사실상 10번에 가까운 유형이고, 근데 사실 공미에 가까운 유형이죠. 네. 뭐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아스톤 빌라의 윙어 하면 딱히 떠오르는 선수는 없긴 하네요. 뭐 제이콥 램지? 제이콥 램지도 사실 이제 네, 중미 쪽에 사실상 가까운 삼선에 가까운 유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베일리가 있지만 베일리가 그동안 또 폼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를 한다면 결국 윙이 또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윙.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소식도 이제는 솔직히 중위권에서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3번으로 밀린 이유가 있죠. 네. 뉴캐슬 개잘합니다. 그러니까요. 3위 한 뉴캐슬을 3번으로 다뤘는데 아 솔직히 이거 주기권으로 다뤄도 되나요? 이제 상위권이에요. 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뉴캐슬 하면은 중위권의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지금 중위권에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로 선언하죠. 하지 맙시다. 예, 뉴캐슬은 지면은 그때 다루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쵸. 이제 만약에 진짜 의외의 팀에게 지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위 그리고 하는데 7위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8위 되면은 네. 그때부터 다시 다루기 시작하고 8이 되면 다루기 시작합시다. 뉴캐슬 근데 X나 잘해요. 네, 뉴캐슬 소트닝 맞아봐서 압니다. 개잘합니다. 아니 미쳤습니다. 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알미론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물론 저번 주에도 알미론 얘기를 했긴 했지만, 알미론은 지금 7경기 연속 골을 득점하고 있는데, 미쳤습니다. 상승세가 너무. 이 선수 알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소튼이 선제골을 먹혔거든요, 알미론한테. 근데 그쵸. 알미론이 골 넣는 장면 보면은, 와, 알미론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아, 아다리도 진짜 이런 아다리가 없다 싶을 정도로, 진짜 알미론이 무섭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네, 알미론이 그냥 알미론한테 너오늘 골을 넣을 운명이야 하고 전제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네, 모든 운이 알미론한테 다 갑니다. 알미론이 물론 잘해요. 약간 운도 따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알미론은 잘하지만. 근데 이렇게 뉴캐슬이 잘하는 거에는 뉴캐슬 또 알미론이 잘하게 되는 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맨시티가 이 양강 구도가 좀 별로여서 그런지 3강 구도로 만들려고 막 그런 거 같긴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번 시즌에 이제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하고 좀 살짝 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리그 우승 퍼레이드 세레머니 하면서 그릴리치가 한 얘기가 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막 알미론을 디스를 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갑자기? 네. 그러면서 알미론을 뜬금없이 디스하면서 알미론이 그 얘기를 보고 빡쳤는지 모르겠지만 각성을 했다. 네. 아니 이번 시즌부터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릴리시하고 알미론이 좀 비교가 되고 있죠. 그쵸. 그릴리시는 드럽도 못하거든요. 네, 그릴리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좀 이번 시즌에 많이 비교가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정도로 이제 뉴캐슬이 공격 경기 무섭기도 하지만 또 이 팀의 최대 장점은 수비력이에요. 그쵸. 수비력이 정말 수비도 수비인데 저는 3선부터 이어지는 그 수비 라인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마랑이스랑 조엘링턴이 네. 있던 그 3선 라인인데 또 소튼 경기에는 조엘링턴이 빠져가지고 저도 내심 약간 조엘링턴 빠졌으니 혹시?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개같이 배신 당했습니다. 노캐슬 다른 롱스테프, 밀록 이런 선수들 나와서 잘합니다. 그렇죠. 롱스테프도 계속해서 폼 올라오고 있고 윌록이야 이번 시즌에 또 3선으로 내려가면서 또 잘해주고 있고 야 진짜 약간 수비력이 굉장합니다. 이번 시즌 11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리그 최소 실점이에요. 그쵸. 이제 아스날과 동률인데 그 정도로 뉴캐슬 이번 시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팀은 진짜 한 선수가 빠져도 다른 선수가 잘 메꾼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 조링턴이 빠졌는데 그 자리를 윌록이 잘 메워줬고 이제 그동안 생막시맹이 빠져 있었는데 알미론이 굉장히 잘 메워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뉴캐슬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강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발 중위권 이야기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잘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리버풀도 잘해서 이제 언급 안 하잖아요. 네, 리버풀도 언급 안 하죠. 네. 리버풀 토트넘 잡았으니까 언급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쵸. 리버풀 언급 안 했으니까 이제 뉴캐슬도 솔직히 이제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요 저희가. 네, 뉴캐슬 뭐 잘하는 거 모두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상위권 이제 북런던 이야기도 다루던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안 다룰 거예요. 네, 북런던 이야기 다뤄. 거기서 다루라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 이거는 이게 오피셜인데 4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오피셜인데 4번을 밀렸던 만큼 좀 위에 얘기들이 할 얘기가 좀 많긴 했는데 이거는 네 저희가 이미 영상 묶어놨던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거긴 하지만 네 울브스의 로페테기가 이제 오피셜 뜨면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그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쯤인가 녹음을 그때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거의 BBC까지 다 뜨고 거의 확실하다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녹음이 폰 녹음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불우한 사정이 있었죠. 그쵸. 이제 로페테기 아버님이 약간 좀 편찮으셔가지고 스페인에 머물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금융 치료가 됐나 봅니다. 뭐 금융치료도 금융치료고 좀 어느 정도 병세가 네네. 호전됐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 잡고 다시 온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연봉을 올리려는 수작이 났을 수도 있고 한번 튀겨봤다. 한번 튕기고. 네, 물론 악랄한 게 사실이라면 좀 악랄한 일이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막 그거 아빠까지 팔아먹지 않았겠지. 에이, 설마. 그러니까 아빠까지 스페인 팔아먹지. 국대까지 했던 양반이 그치. 아빠 팔아먹은 같은 거. 아빠까지 팔진 않았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로페테기를 녹음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의도치 않게 레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쵸. 선임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선임되자마자 야 그거 올리자 해가지고 바로 올렸고요. 네. 그래서 로페테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황희찬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살짝 넣어놨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동안 지난 시점에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살짝 좀 더 해보자면, 네, 황희찬이 그래도 이제 이 정경기들에서 이제 9번 자리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로페테기가 선임된 후에도 이제 황희찬한테 좀 더 기회가 돌아올까요? 이제 물론 이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한테 그동안 주어지던 기회보단 더 적게 주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브라이튼전에서 보여줬던 이제 황희찬 선수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그 다음 경기에 보여준다면 이제 만약 로페테기 감독이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보다 황희찬이 앞선에서 잘해주고 그 다음에 측면 뭐 뚫는 것도 뚫는 거고 막 패스 연결도 곧잘 해주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뭔가 아직 가능성도 있고 확실히 선수가 좀 월드컵도 있으니까 폼을 끌어올리려고 좀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좀 모습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아무래도 기존 공격수 자원들이 복귀를 하면은 일단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그쵸.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로페테 감독이 이제 황희찬 선수를 아마도 좌측 윙으로 보지는 또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제 사실 좀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데 로페테 감독이 그럼 그 자리에 포덴세나 아무래도 게데스 이런 선수들이 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트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측면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중앙 공격수 자리를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골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어쨌든 간에 스트라이커는 저는 진짜 스트라이커는 이제 골만 잘 넣으면은 솔직히 스치만 잘해도 올버햄튼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이번 라운드 경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황희찬을 쓰는지도 한번 좀 보면은 이제 그 후의 미래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울버햄튼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의 이제 중위권 뉴스 마무리했고요. 이제 저희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 원투 와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에 이제 볼만한 경기를 뽑는 시간인데 일단 저희가 모든 일정을 다 살펴봤고 저희가 한 경기씩 이제 볼 경기를 뽑아보는 시간인데 이제 저부터 일단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제가 뽑은 경기는요 웨스트햄과 레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오, 웨스트햄 레스터요? 네, 이제 상반된 두 분위기의 팀이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상반된 건가요? 아까 레스터는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고 그리고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비력까지 괜찮아진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순 저스가 믿음의 죽순 저스가 서서히 이제 그 싹을 튀어 올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웨스트햄의 모예스는 최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웨스트햄이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지금 리그 15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웨스트햄이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저번 시즌 갔던 팀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죠.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 앞서서 선수 보강도 많이 해줬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레스터가 이제 14위고 웨스트햄이 15위인데 이거 둘이 승점은 똑같은데 지금 레스터가 골득실이 한 골 더 적어서 더 많아서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 골 차이로 지금 웨스트햄이 15위로 쳐져 있는데 이 경기도 과연 레스터가 이제 날개를 진짜 정말
돋아서 확 올라가 버릴지. 아니면 진짜 회광반조였는지. 그쵸. 화강만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딱 그 라운드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모에스 감독이 이제 만약 이 경기마저 이제 져버린다 이러면은 좀 진짜 감독직이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근데 이제 모에스 감독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리그 15위 위치는 거는 웨스트햄 팬들이나 보드진이나 다 약간 다 불만족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쵸. 지금 아무래도 가장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15등이다. 아 이러면은 모에스를 믿고 가야 될까?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애매하죠. 뭐 이제 그 라운드만 끝나면은 바로 월드컵도 휴식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또 감독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보드진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만약에 좀 진짜 저도 물론 막 젖잘싸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되겠는데 진짜 처참하게 진다 이러면은 모에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모버지가 또 다시 네, 공공재가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긴 소트냉?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다음 거는 제 픽은 네. 이제 브라이튼 대 아스톤 빌라로 꼽아봤습니다. 브라이튼 대 아스톤 빌라. 네. 두 팀 다 약간 새로운 감독들이 팀을 이끈 팀이네요. 그쵸. 뭐 대제레비는 이미 좀 더 전에 왔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브라이튼을 잘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는 이제 저번 라운드에 이제 복귀를 한 이제 에메리가 맞붙는 건데, 이 경기는 좀 새로운 이제 감독들의 지략 대결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더 기대되는 거는 에메리가 과연 자기의 주 플랜을 어떤 걸로 갖고 갈지가 좀 더 주목되기 때문에 뭔가 감독 지략가들의 전술 대결로 보면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감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 감독이 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맞아요. 이제 브라이튼도 2연승을 하고 있고, 이제 빌라도 맨유를 잡으면서 이제 두 팀이 상승세 팀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 두 팀이 만나가지고 어떤 지략 대결을 펼치는지 그런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중위권 이야기는 마무리할 거고요. 네네. 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어떤 공지사항인가요? 네, 이제 저희 충무익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계인 최고의 축제죠. 네. 월드컵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 일정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쵸. 저희가 아마 이번 회차까지만 딱 하고, 아마 다음 회차에서는 이거를 안 하고 월드컵 위주의 얘기를 좀 다룰 예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에 관해서 얽힌 네. 몇몇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몇몇 네. 이야기거리들이 또 준비되어 그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A조부터 H조까지 그 각 팀들에 대한 분석이나 네. 프리뷰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좀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팬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전에 이제 해축팬 하면서 네. 이제 리그 프리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전 경기 리그 프리뷰를 했었죠. 네.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야, 몰라. 그거 어떻게 했냐? 나 진짜 아무리 생각 그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괴물들이야, 진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월드컵 조별 프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조별 이후에는 뭐 본선부터 해서 쭉쭉쭉 할 예정이고, 월드컵에 관련된 이제 뭐 재밌는 이제 이야기거리, 뭐 그런 역사 같은 거 짚어보는 콘텐츠와 좀 월드컵 관련된 축구 예능적인 콘텐츠도 조금은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이제 업로드 되면은 바로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감독을 제발 좀 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걱정했으면 얘기하겠습니까?